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대낮에는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요즘 더위 먹지 않도록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사연은 실제 국내에서 강연도 많이 하셨던 탈북자님이 실제로 본인이 보이부에서 겪고 직접 본 내용들을 실토하는 사연입니다. 그녀가 7년간 탈북을 했던 과정들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신 만큼 이곳 대한민국에서 사는 저희는 감사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만들게 되는 끔찍한 그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유튜브에도 탈북 과정만 검색해도 나오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다음부터 제가 전달해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겪었던 눈물 없인 참 얘기하긴 힘든 내용이에요. 제가 7년 동안 탈북을 하게 됐고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었더니 인신매매를 당하는가 하면 생사를 도마 위에서 칼날 위에서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지옥의 문턱들을 넘어가면서 가장 무서워했던 곳이 있어요. 바로 북한 보위부입니다. 보위부에 가야 될 때마다 선생님 32번 소변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변 볼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내가 소변을 보는지 대변을 보는지를 말해야 돼요. 근데 더 끔찍한 게 뭔 줄 알아요? 보지 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에미나이 새끼 나오라 깜짝 문을 땄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저는 태어나서 절대 봐서도 안 되며 볼 수도 없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됐죠. 서문이 길었네요. 다시 전달드릴게요. 강단에 선 그녀가 다시 옷무새를 다듬고 이야기를 전달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이제 탈북을 하게 됐어요. 2번, 3번 탈북을 하면서 고비고비마다 지옥의 문턱을 계속 넘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었더니 인신매매를 당하는가 하면 또 북송이 되니까 공개 재판을 해서 북한 교도소에 가는가 하면 하여튼 생사를 칼도마 위에서 칼날 위에서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여러 지옥의 문턱들을 넘어가면서 가장 무서워했던 곳이 있어요. 이 에미나이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바로 북한 보위부입니다. 아마 북한 보위부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북한 사람들도 앞에 가서면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 제가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2년 있다 보니까 사상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위부를 들어가게 됐는데 북한의 보위부는 대한민국에서 국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처음에 탈북민들이 인천공항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오면요. 머리털이 처음 나서 제일 먼저 만나보는 남조선 사람이 누구냐? 국정원. 우리는 한국 사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국정원이에요. 왜냐면 간첩일지도 모르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국정원의 역할을 보위부가 한다고 보면 돼요. 저는 사실 국정원 사람이 마중 나온다 그러는데 막 남조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내달리는 기똥찬 나라 아닙니까? 고문도 완전 기똥차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어떤 방법으로 나한테 이제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장을 조이면서 남조선 국정원은 어떨까 이랬는데 딱 만나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옆에 아저씨가 거기다 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거기다 선글라스를 턱 뒤집어 쓰고 제 옆으로 쫙 지나가는데 그보다 더 놀랐던 게 뭔 줄 알아요? 혓바닥이 너무 달콤해. 뭐 태어나 제가 설미씨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이건 정말 바가지. 원하는 거 다 고백하고 조사하잖아요. 조사. 북한의 보위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저를 꼬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천국입니다. 북한의 보위부는 지옥입니다. 보위부를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보위부 똥간이라고 불러요. 왜 똥간이라고 하냐면 3, 4평 정도 되는 요렇게 자그마한요. 링보다 조금 좀 넓은 요만한 크기에서 10명에서 20명이 앉고 자고 하는데요. 뒤편에 똥간이 있어요. 구멍이 나 있고요. 거기서 볼일을 보면 방망이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방망이가 구멍만큼 구멍을 막을 수 있게 돼 있어서 볼일을 그 구멍에 맞춰놓고 구멍을 내려둡니다. 그런데 한 방 안에 똥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 자잖아요. 여름에는 구더기가 스멀스멀 올라와서 함께 자게 되는. 뭐 끔찍하죠. 그런 곳인데요. 더 치욕스러운 게 있어요. 볼일을 봐야 될 때마다 선생님 32번 소변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변 볼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내가 소변을 보는지 대변을 보는지를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더 끔찍한 게 뭔 줄 알아요? 보지 마. 악독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장교죠. 보위부 장교인데 똥 싸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말했거든. 내 시간은 소변만 된다. 언제나 생리적 현상인데 왜 보지 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시간 동안 근무를 할 때 누군가 대변을 봐버리는데 대한민국처럼 저 환풍기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변기수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선생님 시간표를 다 기억을 해서 그 선생님 전이나 후에 그런 악독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데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지옥에도 사람 사는 것입니다. 1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요. 한 번은 어떻게 혼칠하고 잘생긴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다리를 펴게 해주는 거예요. 무릎 펴게 해주고 심지어요 옥수수 가루라고 북한에서 황금가루라고 그러는데요. 요게 물만 넣고 비비면 떡이 됩니다. 숙성된 가루거든요. 그 가루 1kg가 엄청 귀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노동자 한 달 월급을 타가지고 그 가루 500지를 살 수 있는데 그 가루 10kg를 막 메고 들어와서 감방 3개, 4개 감방에다가 나눠주면서 떡 비벼 먹으라고. 아, 세상에 그런 인간이 거기에 있다니. 그래서 그 모든 여성들이 뭐 완전 막 다 이렇게 하고 밤에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입으로 뭐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에 죽기 전에 자갈 물린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보이부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밤에 데리고 가서 사살을 하거든요. 여기를 입을 딱 치는데 뭔가 돌 같은 게 딱딱한 게 입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강제로 밀어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렸는데 너무 달콤한 거예요. 아니었어요. 누가 내 입에다 사탕을. 여기서 누가 사탕을. 북한은 밖에서도 사탕 먹기가 정말 귀한 나라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감옥 한방 안에 저보다 조금 더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고 진짜 예쁘고 말랐어요. 양동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여자아이가 제 입에다 사탕을 넣어준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난 거임? 딱 봤는데 그 선생님이랑 둘이서 그거예요. 근데 내가 옆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꼭 말하는 거 내가 다 듣는 거. 옆에서 누워서. 입맛은 다 이게 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정신적 사랑입니다. 그 3살 창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끝입니다. 밑에 여자가 누워있으니까 이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래서 이러면서. 그래서 이 선생님이. 비밀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남자 선생님이 이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이. 친구를 좀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시간 딱 이제 이 시간이에요. 들어올 때는 휘파람을 휙 불면서 들어와요. 기분 좋게. 그래가지고 다자 무릎 펴라. 모든 감방 사람들 다 무릎 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가루비누를 줘요. 가루비누라는 게 향이 납니다. 우리한테서는 똥 냄새 나는데 걔한테서는 가루비누 향냄새가 비누 향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든 사랑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똥도 못 싸게 한다는 거. 나쁜 아새끼 이자스가 이렇게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여자 보고 나오래요. 그래서 엄청 예쁜 여자가 이렇게 앉았는데 개새끼처럼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야. 분명.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몸을 맡더니 이 에미나이 새끼 감방 수색하라 떡.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감방 수색이 들어갔는데 가루비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세워놓고 내 거냐 물어보니까 다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여자 겁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때까지 받아먹은 사탕이며 떡이며 무릎 펴게 해준 그 선생님을 배신할 수 없잖아요. 그 선생님이 갖다 준 건데. 그래서 다들 딱 입을 닫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펌프를 시킨다. 펌프가 뭐냐면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를 벽을 짚고 일어날 정도로 이것을 주인을 찾을 때까지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보다 못해 제 겁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오라 감방문을 땄습니다. 따가지고 딱 나다 세워놓고 누가 갖다 줬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모릅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저는 태어나서 절대 봐서도 안 되며 볼 수도 없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됐고 여태까지 내가 봐왔던 그 보이부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에 알게 됐습니다. 과연 이 선생님은 무슨 짓을. 장기수 친구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친구가 입을 딱 닫자마자 바로 제 눈앞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는데요. 아마 그 상황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고 그런 상황이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삼스레 그 상황을 감히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감방. 세계 감방 안에 이 여자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탈북을 하다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그 못생긴 그 아새끼가 그 여성을 데려다가 각 감방마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있는 앞에서 폭행하고 그래서 온 감방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이 왔냐면 이 여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 형체가 없었고요. 내장이 파열이 됐습니다. 갖다 준 사람만 알려주면 살려준다고 하는데도 그냥 모른다고 이 남자를 지켰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10분을 남겨놓고 다시 감방문을 따서 그 녀석을 들이밀었고 그 친구는 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숨이 없는 줄 알았고요. 그 친구를 끌어다가 벽에다가 앉혀놨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바지에 오줌을 지렸더라고요. 그 감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꼴리고 10분이 딱 지나서 바로 그 선생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과 똑같이 휘파람을 휙휙 불면서 이 여성이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고 계시는데 엉엉 울지도 못하고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벽에 피가 따닥따닥 튀겨져 있고 조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설마 그 여자일까라는 생각은 안 했겠죠. 그리고 우리 감방까지 앞에까지 왔는데 근데 없는 거예요. 조사 올라갔어? 자, 조사는 담당 조사관이 이 사람의 사상 검증을 위해서 데리고 올라갈 때 사람이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이러고 눈물을 주룩 흘렸습니다. 제가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리고 우리 바닥을 보니까 내장 파열이 된 여성을 질질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자리가 나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그 선생님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깜짝 문을 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따면서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 여성이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정말 시체같이 이렇게 누워있고 저희가 옆에 서 있는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됐어? 말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여성을 벌떡 끌어안고 밖으로 나오면서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이 지옥에서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도 희망이 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해주는 저 북한 보위부에서 누군가 우리가 맡고 있는 거를 이렇게 울고 있구나. 그 사람이 나의 형기를 줄여주는 구원자도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북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울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가는 희망이 됩니다. 그때 제가 울면서 살 수 있다. 그때 가장 큰 힘을 받아서 7년간의 그 지옥행을 견디고 이 자리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저는 이미 사상검증을 받고 정거리 교도소를 가게 됐는데 우리 감방에 있던 동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 죽었냐, 살았냐? 그 여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잘 치유를 해서 돌려보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분의 집안이 엄청난 권력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져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보지도 못한 북한 땅의 보위부 같은 그 지옥에서도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분이 살아난 거는 아는데 정치범 수용소로 갔는지 그분이 탈북을 시켜줬는지 그것까지는 그분이 살아서 북한에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아니면 대한민국에 탈북했다면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전달드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뵙는 날이 오길 기다리며 저는 이곳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 된 걸 하루하루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이곳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어져 더더욱 고생하고 있을 북한의 국민들이 각성하고 그곳을 떠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처럼 너무 생고생을 이리 많이 하지 않고 말이죠.